나 스마트 캐드를 담당하게 된 김준입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 캐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며 전체적인 수업 폼에 대해서 살펴보고 캐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수업의 목차는 캐드의 개요부터 해서 제도까지 전체적으로 먼저 캐드의 개요 부분에서 정의를 조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용어 중 하나가 캐드, 캠, 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CAD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 CAM은 컴퓨터 에이디드 매뉴팩처링, 그래서 가공을 주로 의미를 하고 있고요. CAN은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 컴퓨터를 이용한 해석 및 에러 검사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뭐 CAP이나 또는 CAPP, CAD 또는 이제 CIM, 특히나 이 CIM 같은 경우에는 생산 자동화 부분에서 라인 설계할 때 주로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컴퓨터 인터그레이티드 매뉴팩처링. 그래서 이 CIM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제품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공을 하고 다음 공정 넘어갔을 때 뭐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CAD는 우리가 크게 나눌 때 2D CAD와 3D CAD 이렇게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번 학기에 우리가 배우는 스마트 CAD 같은 경우에 주 프로그램은 미국 오토데스크에서 만드는 오토캐드를 씁니다. 그 오토캐드는 2D와 3D를 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부를 때는 2D CAD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3D CAD는 파라메트릭이라 했어요. 어떤 치수를 주고 형태의 크기를 바꾼다라고 하면 2D CAD는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크기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맞는 치수를 넣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제를 하나 들어놨는데요.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이 형태는 2차원 도면이에요. 그래서 이 2차원 도면을 3차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3차원 된 거를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2D CAD도 3D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으로 3D에서 2D 도면을 또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3D CAD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음 학기에 CAD2에서 또 배우게 될 건데요. 카티아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먼저 2D 스케치를 하고요. 이 스케치 된 거를 파트 모델링 하고요. 파트 모델링 된 거를 드래프트, 즉 도면화를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D CAD는 스케치, 파트 디자인, 어셈블리, 드래프트. 물론 이제 드래프트 다음에는 뭐 해석이라든지 또는 DMU, 디지털 모급이라고 했어요. 어떤 제품 간의 어떤 운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보통 CAD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CAM은 가공입니다. 컴퓨터 에이디드 매뉴팩처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그 인벤트라는 프로그램을 화면 캡처를 좀 해본 건데요. 지금 보시는 왼쪽은 형태가 이렇게 3D 모델링을 해요. 그러고 나면은 실제 그 MCT 머신 센터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NC 코드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NC 코드를 뽑기 전에 먼저 툴 패스라든지 또는 툴의 종류를 지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여기에서 어떤 경로를 따라서 공구가 지나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NC 코드로 뽑아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온 NC 코드를 MCT에서 가공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CA라는 겁니다. CA는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이었죠. 어떤 제품을 우리가 만들고 실제로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럼 예전에 실제 좀 90년도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부산에 있었던 사고 부분인데요. 컨테이너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어떤 와이어를 주문을 하게 돼요. 항만청에서요. 근데 그
그 와이어를 봤을 때, 항만청이 봤을 때 와이어가 굉장히 불안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와이어를 다시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와이어를 만든 업체 사장이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하중에 견딘다. 정 못 미루면 내가 컨테이너에 올라갈 테니까 그때 한번 들어 올려봐라. 물론 이제 지금 시대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되겠지만,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이런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만청에서 컨테이너 위에 사람을 태우고요. 그다음에 와이어를 들어 올렸는데 올라가는 중간에 와이어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올라갔던 사람이 결국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컴퓨터에서 먼저 어떤 해석에 필요한 조건이라든지 중량을 줘가지고 해석을 함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CAD, CAM, CAE 요 세 가지가 묶어져 있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CAD를 활용하면 좋은 점, 또한 CAD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분야가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AD의 활용 분야는 굉장히 넓습니다.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 그 선전이 잘 안 나오는데요. 옷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체입니다. 모 업체에서 TV 광고에서 보면 CAD로 도면을 옷을 그리고요. 그 모양을 캠이라는 장비에서 재단하는 과정이 한번 소개가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만드는 회사에서도 CAD를 쓰고 있고요. 다음에 가구를 납품하는 회사에서도 지금 CAD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납품을 하는 업체가 굳이 CAD라는 프로그램을 왜 쓰느냐? 자, 예전 같으면 우리가 어떤 가구점에 가서 이 가구가 내가 마음에 드니까 갖다 주세요 하고 이렇게 끝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가구점에서 CAD를 쓰는 이유는요. 어떤 기업에서 어떤 가구를 납품해달라고 했을 때 그 가구가 놓여지는 어떤 부서라든지 위치에 가서 그 부분에 실측을 다 해요. 실측을 하고 기존에 있던 제품들이 어떻게 놓여 있는데 우리 제품 이렇게 넣으면 보기가 이렇게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기업에서 오케이 했을 때 그렇게 배치를 해주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그 할인마트 같은 거 있죠. 뭐 이마트라든지 롯데마트 같은 거기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건데요. 분명히 전날 갔을 때는 배치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다음날 가니까 배치가 이렇게 돼 있더라. 확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가능한 게 전체 면적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그 진열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 크기들을 갖춰놓은 도면들이 있어요. 그 도면을 보고 위치를 맞춰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AD를 잘 다룰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방을 새로 배치할 때 현재 방 크기와 들어있는 뭐 책상이나 의자와 같은 어떤 가구 배치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먼저 CAD에서 맞춰보고 위치를 옮겨주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래서 CAD는 굉장히 다방면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일단 CAD의 활용 분야에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2차원 CAD, 즉 오토캐드나 또는 뭐 CAD 마스터라든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3차원 작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 분야로는 기계, 금형, 건축, 토목, 전기, 그리고 일반 의료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에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캠, 캐와 결합을 해서 조금 더 작업 효율과 또는 작업의 오류를 줄여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AD로 작업하는 것과 수기 제도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CAD라는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주로 만능 제도기나 또는 T자 또는 삼각자를 이용해서 도면 작성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도면을 편집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그렸던 어떤 도면을 지우고 그 부분을 다시 그려야겠죠. 그래서 편집이 어렵습니다. 대신에 CAD는 작업이 쉽다. 그 다음에 도면의 보관이 좋죠.
수기 작업된 거는 종이로 보관하겠지만 CAD 작업된 거는 파일로 보관합니다. 물론 CAD 작업된 것도 종이로도 보관을 합니다. 다음에 도면을 이송 또는 전달하는 방식이죠. 도면은 인력이 직접 움직이게 돼요. 수기 작업은. 근데 CAD 작업된 거는 온라인으로 작업이 가능하겠죠. 또한 CAD 파일의 포맷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원하는 이종의 어떤 소프트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죠. 다음에 도면 작성 시간. 수기 작업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CAD 작업은 짧은 시간에 소요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게 뭐냐면 비슷한 형태에 있을 때 수기 작업은 비슷하든 또는 똑같은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됩니다. 근데 CAD를 쓰게 되면은 비슷한 거는 기존의 걸 복사해서 수정을 하면 될 거고요. 똑같은 거는 복사만 끝나면 되겠죠. 다음 작업 환경입니다. 자, 수기 작업을 하려면은 일반 테이블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만능 제도기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크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공간은 필요한 거죠. 반면에 CAD 작업은 요즘 우리가 노트북을 쓰죠. 그렇죠? 그러면 한 평, 가로 세로 3.3m가 되는 그런 데서 작업이 충분히 하고도 남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정확도. 수기 작업된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요. 달을 측정해서 하다 보니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CAD에서 작업하는 거는 정확한 치수에서 그려지다 보니까 CAD 작업했을 경우에 정확도가 가장 높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CAD를 우리가 도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CAD를 도입을 하게 되면 생산성이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의 유연성과 품질이 향상될 거고요. 또한 CAD로 작업된 것은 정밀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신뢰성이 향상이 되고 경쟁력 강화와 표준화가 가능하죠. 그리고 반복되는 어떤 형태들은 복사라는 걸 쓸 수가 있으니까 설계 시간이 단축이 될 거고요. 시간이 단축된다는 것은 원가가 절감이 되겠죠. 또한 설계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 납기도 또한 단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AD를 우리가 썼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도입 효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외에도 있겠지만 나머지는 또 우리가 수업 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CAD라는 프로그램이 도입되기 전에 그때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예전에 설계 사무실의 어떤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 굉장히 크죠. 구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이 앉아서 도면을 작업하고 있고요. 자, 좀 더 큰 걸 볼까요?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배를 깔고 누워서 도면을 그리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특히나 조선 분야 같은 경우죠. 선체 설계 같은 경우 굉장히 크죠. 지금은 우리가 배를 설계를 할 때 각각의 블록식으로 나눠서 하지만 예전에는 블록식으로 나눠서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전부 다 통으로 만드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면이 굉장히 크고 크다 보니까 이렇게 큰 작업대가 필요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만능 제도기를 쓰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제 공간은 조금 작게 차지하겠죠. 그렇죠? 공간은 작게 차지하지만 똑같은 형태를 반복적으로 또는 비슷한 형태를 반복적으로 그려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CAD를 도입했을 때와 도입하지 않았을 때 차이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CAD의 기원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AD라고 하는 것은 1959년도입니다. MIT에서 컴퓨터와 사용자 간의 대화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컴퓨터, 그러니까 도형을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보자 라고 하는 일종의 프로젝트가 CAD입니다. 그리고 1963년도에 MIT 공과대학 학생입니다. 이 서덜랜드라는 사람이 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스케치패드가 되는데요. 이 스케치패드가 CAD의 시초가 됩니다. 그리고 1964년 GM 제너럴 모터스하고요. IBM이 공동 개발한 DAC-1이라는 게 있어요. 이 DAC-1은 자동차의 전면 유리 설계용으로 개발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의 유리하면 앞면이 약간 곡선, 유선형이죠. 그래서 그런 유선형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케치패드가 CAD의 시초가 된다.
그러면은 DAC-1이라는 게 실제로 상용화된 최초의 CAD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967년 록히드 마틴에서 항공기 제조용으로 개발한 카담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이후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그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반 우리가 PC 퍼스널 컴퓨터라기보다는 그 유닉스 기반의 그런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1982년입니다. 1982년 그 라스베가스 컴덱쇼에서 오토캐드가 최초로 발표가 돼요. 그러면서 일반 PC, 즉 퍼스널 컴퓨터에서 돌아갈 수 있는 최초의 캐드가 개발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오토캐드는 2020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상위 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요. 물론 다는 못하겠지만은 수업에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된다,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요거는 지금 영상입니다. 영상인데 이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둔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다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상을 제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예제를 제가 들어놨는데요. 지금은 소개 과정이라서 이걸 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해서 CAD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마치고요. 제도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도면에다가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는 컴퓨터, 즉 CAD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는 여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컴퓨터에서 그림을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쵸? 원시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그림을 남겼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남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도의 순기능입니다. 정보의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요거는 울주군에 있는 안각화입니다. 울주군에. 그래서 이 안각화를 보면은 뭐 고래 모양도 하고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물감이라든지 그러니까 뾰족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음각을 한 거죠. 그렇죠? 음각을 하고 거기에 어떤 뭐 천연 물감을 칠한다든지 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안각화를 통해서 예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뭐 수렵을 하고 동물을 잡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 다음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고구려 무용총 수렵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마병이 그렇죠? 지금 보면은 사슴처럼 생겼을 거야. 또는 여기는 호랑이 같이 그렇죠? 그래서 기마병이 말을 타고 가면서 사냥을 하고 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안 살았으니까 알 수는 없겠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옛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수렵 활동을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대에 와서 제도라는 게 어느 정도 정립이 되게 되는데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BC 천년경에 세워진 솔로몬 석조신전 또는 그리스 신전 등이 실제 제도를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제도 부분이 많이 활성화된 것은 15세기입니다. 15세기 들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5세기 초경부터 이태리에서 그 어떤 투상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도면을 그렸고요. 그리고 이게 발달을 하면서 15세기 말에 정면도나 또는 평면도를 그리는 이런 과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태리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각종 기계를 고안하고 설계할 때도 뭐 투시도법을 썼다든지 해서 한 도면들이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게 어떤 이제 건물의 인면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면도를 보고 우리가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도에 관련된 것들은 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가 수업을 어떻게 전개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주 차까지 해서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전까지는 주로 오토캐드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오토캐드 전체 명령을 설명을 하게 되면 한 학기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쓰더라도 꼭 알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명령을 우선순위로 해서 총 7주에 걸쳐서 캐드 명령을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캐드 명령을 설명을 하면서 기계 제도 파트를 조금씩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캐드 작업하면서 제도 파트에서는 뭐 투상법이라든지 또는 기호 맞춤이나 또는 표면 거칠기 기하 공차 설정 또는 기법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이후로는 기계 설계 산업기사나 일반 기계기사 관련에 기출되었던 도면들 위주로 해서 도면을 작성하고 KS 공업 교육집을 찾아서 적용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정은 스마트 캐드 과정이기 때문에요. 기왕이면 캐드를 조금 더 스마트하게 쓸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명령어를 단축키로 만들어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오토캐드 내에서 외부에 있는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또는 아랭글과 같은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들을 캐드에서 바로 실행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캐드 단축키와 외부 명령을 등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게 되는 예제는 캐드를 조금 지난 학기에 여러분들이 캐드 기초를 조금씩은 그래도 맛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향상된 그런 과정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예제들이 있죠. 호나 또는 목깎기 또는 좌표글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 또는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쉼표 비슷하게 생겼죠. 하나를 그려서 회전 복사하는 방법. 다음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물체를 보고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를 어떻게 그릴 건가. 또한 지금 보고 있는 요거는 우리가 아이소메트릭 도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소메트릭 도면을 어떻게 작성하는가. 그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입체들을 보고 그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도 분야를 같이 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실제 여러분들 보고 있는 도면은 기계 설계 산업기사 또는 일반 기계기사에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을 어떻게 그리며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표면 거칠기 기호, 그 다음에 기하 공차 또는 여기 들어있는 끼워 맞춤 공차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실 하우징 또는 커버라고 하고요. 자, 요거는 우리가 본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본체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표면 거칠기나 또는 데이텀 또는 기하 공차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그리는가. 그리고 요 정도를 그릴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 기계기사나 또는 기계설계 산업기사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요 도면은 단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단면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그림을 간략하게 제가 구해서 지금 붙여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잘못됐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프로그램은 오토캐드 2009입니다. 그리고 수업에 사용될 교재는 제가 파일로 따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주소가 하나 있죠. 이 웹사이트 주소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오토캐드 최신 버전인 2020 또는 우리 학과에 설치되어 있는 2019 버전을 무료로 다운받아 쓸 수 있고요. 최대 3년간 무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어둠의 경로 같은 데 가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정품을 받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성적 처리예요. 성적 처리는 중간, 기말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출석 점수 20점 하고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다음에 과제물이라든지 어떤 수업 참여도 15%,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 참여 점수 5%에서 총 100점 만점입니다. 자, 특히나 이 수업 참여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수업에 얼마만큼 집중을 해주고 또한 수업에 얼마만큼 참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준비하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한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인 내용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오토캐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드를 정상적으로 실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나타났을 건데요. 오토캐드를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 또는 시작 버튼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 리스트가 나타나겠죠. 여기에 있는 오토캐드를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현재 저는 2020을 현재 실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20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2020 버전이나 19 버전이나 쓰는 데는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2020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오토캐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 그러면 따로 우리가 뭐 환경을 설정하지 않는 이상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시작하기, 체급 문서, 알림 또는 연결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토데스크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하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이 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로그인 정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시작하기 메뉴는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있던 뭐 도면을 편집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 영역 상태를 의미하게 돼요. 자, 그러면 시작하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빈 영역을 쓰는 방식이 있고요. 또는 템플릿의 삼각형을 눌러보면 여기에 몇 종류의 템플릿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은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기본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 양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회사다 그랬을 경우에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면의 기본 형식이 있을 거예요. 그런 형식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저장한 다음에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양식은 우리가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양식 만드는 과정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뭐 기존에 있던 파일을 열기, 파일 열기 한다는 것은 편집을 한다든지 또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 되겠죠. 그 다음에 시셋이라고 하는 시트세트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파일들을 하나의 덩어리 형태, 즉 폴더 개념으로 해서 관리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온라인이나 또는 샘플 도면을 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중앙에 있는 최근 문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가 열어봤던 파일들 또는 작업했던 파일들 리스트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종류가 몇 종류가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알림 같은 경우에는 오토데스크에서 날로는 일종의 이제 정보입니다. 이 정보에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나열을 해주는 거고 연결 부분은 여러분들이 오토데스크에 회원가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오토데스크에서 크진 않지만 웹하드를 일부분 지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처음이니까요. 이 버튼, 그리기 시작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시작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자리에는 현재 메뉴가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화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제가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는데요. 십자가 모양이 따라다니죠. 이 십자가를 우리가 크로스 헤어라고 합니다. 크로스 헤어. 다음에 A라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응용 프로그램이 되고요.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 부분들은 이제 리본 메뉴가 되고요. 그다음 위쪽에 뭐 새로운 파일을 만든다, 기존 파일을 연다, 저장한다라고 하는 신속 메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CAD를 사용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서 키워드 입력해서요. 여기서 내용을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명이 나오고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위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뷰 큐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뷰 큐브는 주로 우리가 3차원 작업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 2차원 작업할 때는 쓸 일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뷰 큐브를 꺼버리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탐색막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탐색막대에는 우리가 줌 같은 걸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휠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에 초점 이동이라든지 그래서 화면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기능들이 여기에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뷰 큐브나 탐색막대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화면 좌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빼기 부호가 있죠. 마우스를 올리고 있으면 뷰 포트 컨트롤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나면 뷰 큐브 탐색막대 체크되어 있죠. 그래서 뷰 큐브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에 있던 뷰 큐브가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탐색막대를 꺼주면 여기 있던 탐색막대가 꺼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명령행 즉 커맨드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여기다 직접 입력하든지 또는 리본에 있는 메뉴들을 클릭을 해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명령행은요. 필요에 따라서는 끄고 쓸 수도 있고 또는 켜고 쓸 수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켜놓고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렇게 둥둥 떠 있게 되면 작업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앞쪽에 있는 이 모양이 있죠. 여기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여주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그러면 리본 메뉴 밑을 이렇게 갖다 붙여주실 수도 있고요. 리본 메뉴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밑에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위쪽보다는 여기 밑에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CAD가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은요. 익숙해지고 나면 여기에 있는 메뉴라든지 이 부분을 최소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처음이니까요. 이 상태를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우스 사용 방법이에요. 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은 마우스가 3버튼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버튼은 화면을 이렇게 클릭을 한다든지 또는 이런 명령을 클릭을 하든지 할 때 사용되는 게 왼쪽 버튼이고요. 그리고 지금 명령어가 실행됐을 때요. 취소하는 거는 키보드에 ESC, Escape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버튼은 화면 상에 있는 어떤 점을 클릭한다든지 우리가 그렸던 물체, 즉 객체라고 합니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위에 있는 명령을 선택할 때 쓰는 거고요. 다음에 가운데 휠 있죠. 가운데 휠을 돌려주게 되면 우리 앞쪽으로 있죠. 우리 앞쪽으로 돌려주면 화면이 축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우리가 있는 데서 먼 쪽으로 밀어주게 되면 화면이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확대 축소되는 단위는 10조 단위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토캐드가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5선까지 계산을 합니다. 물론 단위는 밀리미터가 되고요.
그래서 고분자과에서 분자 구조를 그릴 때 오토캐드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만큼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게 오토캐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휠을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화면 크기가 또 이상하게 되고 화면이 쏠리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가운데 휠을 그냥 누릅니다. 휠을 누르면 손바닥 모양이 나오죠. 이걸 우리가 초점 이동, 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른 상태에서 화면을 이렇게 움직여 주면 돼요. 그리고 화면 크기가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일 경우에는요. 가운데 휠을 더블 클릭을 해요. 따닥. 그러면은 밑에 명령어에 보세요. 보면은 여기에 줌이라는 윈도우 지정이라고 하는 이게 줌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 화면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게 가운데 버튼이 하는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지금과 같은 이런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팝업 창은 우리가 환경 설정에 따라 가지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팝업 창이 뜨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엔터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 환경 설정하고 하는 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요 팝업 창을 닫을 때도 이스케이프를 눌러주시면 쉽게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마우스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화면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 요 명령행 있죠. 명령행과 마우스를 제가 화면에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했을 때 어떤 글자가 이렇게 따라 나오죠. 자, 이런 글자가 따라 나오는 거는 펑션키 F1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자, F12번을 우리가 동적 입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동적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 있죠? 명령어 돼 있을 때 키보드로 제가 라인이라는 명령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라인. 그러면 지금처럼 화면상에 커서 있는 부분에 명령어가 나타나죠. 이걸 우리가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그래요. 동적 입력. 그리고 엔터키 해주면 명령어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동적 입력이 나왔을 경우에는 밑에 있는 명령행이 없어도 돼요. 그래서 명령행을 없앨 때는요. 키보드의 컨트롤 키와 숫자 9번 있죠. 여기에 숫자 9번은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과 숫자 9번을 눌러주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런 화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명령 윈도우를 닫겠느냐? 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명령행이 사라졌죠. 그러면 우리가 입력하는 부분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하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F12번이 되겠죠? F12번이 켜져 있기 때문에 명령을 넣어주면 명령어가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을 쓰다가 그러면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옵션이라는 걸 달고 있어요. 그러면 라인의 옵션을 알고 싶더라. 그러면 키보드의 밑으로 가는 방향키 있죠. 밑으로 이 상태입니다. 밑으로 가는 방향키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서 쓸 수 있는 명령어, 서브 명령어가 나타나는 거죠. 옵션들이. 물론 이제 이걸 쓰지 않겠다 그러면 위로 가는 방향키를 눌러주면 다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는 방향키를 다시 눌러서 여기서 닫겠다 이렇게 해주면 시작점 끝점을 닫으면서 명령어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F12번이 켜졌을 경우에는 명령행을 꺼버리고요. 그 다음에 F12번을 껐을 경우에는 명령행을 켜주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과 숫자 9번을 눌러서 명령행을 이렇게 다시 불러냈어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사용할 때 있죠. 화상 키보드. 자, 오토캐드는 엔터키가 있죠. 마우스를 환경 설정에 따라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엔터키 역할을 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토캐드는요. 엔터키가 총 4개입니다. 4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엔터키 있죠? 여기 하나. 다음에 스페이스바가 또 엔터키 역할을 해요. 2개.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있죠? 키보드 오른쪽에 지금 현재 여기 메뉴가 안 나와서 그런데요. 오른쪽에 보면 또 엔터키가 있죠? 그러면 키보드에만 3개가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엔터키 요 정도에 좀 있죠. 그렇죠? 하나, 둘, 스페이스, 셋. 그리고 아까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이 엔터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4개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스페이스바는 무조건 엔터키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명령어를 사용할 때는 엔터키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자를 작성할 때는 정상적인 스페이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키보드 활용법도 잘 알고 계시면 되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운용 방식에 관련해서는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CAD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좀 긴 시간이 필요해요. 긴 시간을 가지고 연습을 해줘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소개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에 필요 없는 이 부분을 제가 지우겠습니다. 자, 지우는 명령어는 딱 하나가 있어요. erase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erase 명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려난 이 물체 있죠? 오브젝트 또는 엔티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처럼 이렇게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거 삭제했던 걸 복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쓰는 게 컨트롤 Z. CAD에서는 U입니다. U가 컨트롤 Z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U에서 복원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인데 금방은 제가 하나 이렇게 찍었거든요. 자, 다른 방법은 자,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요.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와 왼쪽으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파란색이 나오는데요. 창문처럼 생겼죠. 색상이 창처럼 생겼는데요. 파란색이 나오면은 이 네모 안에 시작점과 끝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요 직선이 시작점 끝점이 다 들어가 있고 요 직선이 시작점 끝점 다 들어가 있고 요 직선은 어떻게 됐죠? 이거는 빠져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뺀 나머지 요 직선 하나 2개만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해볼게요. 그렇죠? 요것만 선택이 되죠. 자, 선택을 취소할 때는 Escape, ESC 눌러주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여기서 클릭해서 왼쪽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초록색 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초록색 창을 우리가 크로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윈도우라고 그러고요.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총 18가지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가 이렇게 가게 되면은요. 자, 이 크루싱 상자는 요 네모 안에 완전히 들어간 거. 그러면 시작점 끝이 완전히 들어가는 거는 1개, 2개가 있죠. 그래서 요 2개와 그 다음에 요 점선에 걸쳐진 거 있죠. 요 걸쳐진 게 또 하나, 둘, 이렇게 3개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포함이 되든지 걸쳐지는 것들을 모두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다 선택되죠. 그래서 선 선택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주셔도 밑에 여기 보시면 erase라는 명령어가 실행이 됐죠. 그래서 삭제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삭제 명령어를 쓴다. 그리고 지운다 했을 때 조금 앞전에 지웠던 거를 우리가 복원하는 게 컨트롤 Z나 또는 U를 준다라고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U라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쓸 수 있는 명령어가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oops. 자, 이 oops라는 명령어하고요. U, 금방 제가 줬던 U라는 거 있죠. undo. 요 두 개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undo보다는 이 oops라는 명령어를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자, 그 차이점을 지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산 모양을 제가 그렸는데요. 자, 이거를 먼저 선 선택하고요. 딜리트해서 지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라인이라는 명령을 주고요. 제가 여기다가 네모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대충. 그리고 선을 끝낼 때는 스페이스바나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선이 끊어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졌죠? 그리고 금방 사용했던 명령을 내가 다시 쓰겠다라고 했을 때는 스페이스바를 다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처럼 그림을 우리가 다시 그려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조금 앞전에 지웠던 게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금방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U라는 명령을 줘보겠습니다. U하고 스페이스바나 엔터키를 눌러주면 자, 이 undo라고 하는 것은 금방 실행했던 명령어 자체를 취소를 한 거예요. 요 밑에 보시면 line이라고 나오죠. 이 line이라는 명령을 지금 취소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금방 U라는 명령을 썼는데요. 그 명령을 다시 쓰고자 할 때는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엔터키나 스페이스를 눌러주면 U가 다시 실행이 돼요. 그러면 여기 있던 네모까지 마저 사라졌죠. 다시 스페이스나 엔터키 눌러주면 U가 다시 실행되죠. 그러면 산 두 개가 복원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존에 그렸던 여기 있던 네모와 여기 있던 네모는 사라져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oops를 활용을 해볼게요. 자, 모두 선택하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웠습니다. 자, 그리고 line이라는 명령을 다시 줬습니다. 그리고 네모를 다시 비스듬하게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명령을 끝내야 되니까 스페이스나 또는 escape. 그리고 금방 썼던 명령을 다시 실행할 때는 스페이스나 엔터키 눌러주면 재실행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다가 조금 전에 삭제했던 산 모양 두 개가 다시 필요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산 모양으로 했던 거를 내가 다시 복원하고 싶다 했을 때 쓰는 게 oops입니다. 자, oops 엔터키를 눌러볼게요. 자, 전혀 다른 형태를 띠죠. undo를 했을 때는 기존에 그렸던 거 먼저 취소가 됐고, 그렇죠? 다음에 얘가 두 번째 취소가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가 복원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렸던 두 개는 삭제가 됐습니다. 반면에 지금처럼 oops라는 명령을 줬을 경우에 oops라는 명령을 주게 되면 지금처럼 삭제됐던 데이터를 복원하는데요. oops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무조건 다 oops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만일에 제가 이 산 모양을 있죠. 산 모양을 삭제를 할 때 먼저 요거 두 개 있죠. 얘를 먼저 지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있는 이걸 지웠다. 이게 첫 번째 지웠고 두 번째 지웠다. 그럼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얘가 가장 먼 시간이고 이게 가까운 시간이죠. oops를 해주면 얘만 복원이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oops하면 얘가 복원이 되느냐? 아닙니다. oops는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가장 마지막에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해 주는 게 oops입니다.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크게 애로사항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oops라는 명령을 진짜로 많이 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하면서 제가 아마 그 자격 시험 관련 쪽 있죠? 그거 다룰 때 아마 설명을 좀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읍스라는 명령과 유라는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정확하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지워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거를 모두 선택하고자 할 때는요. 아까처럼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화면에 도면이 많고 지워야 될 게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하는 거에는 또 한계가 있겠죠. 물론 화면을 아주 작게 축소하고 나서 이렇게 해줘도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더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거는요.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A를 누르는 거야. 컨트롤 A. 그러면 화면 상에 있는 모든 객체를 한 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선을 하나 그리고 지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오토캐드 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 있죠.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만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GIS라는 게 있습니다.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 또는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지도 있죠. 그 지도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파일입니다. 요거는 그 한국국토지리원에서 저희가 구입을 한 도면입니다. 도면 파일인데 다는 없고요. 일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확대해 보면 주남저수지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주남저수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남산이라는 데 있고 그렇죠? 뭐가 많네요. 그렇죠? 이런 도면은 실제 사람이 다 그립니다. 이거는 도각사라는 사람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GIS 도면을 구축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평면이 아니고요. 돌려볼게요. 제가요. 돌려보면 이렇게 실제로 등고선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또는 스마트폰에 있는 지도들 중에서 지도에서 이런 등고선이라든지 필요 없는 데이터를 걸러내고요. 도로 정보만을 가지고 있는 게 GIS입니다. 그래서 이런 GIS 도면을 CAD에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또 다른 거를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는 현대제철에 현재 들어가 있는 크레인 도면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특정 상호를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요. 상당히 크죠. 전체 길이가 24,500 정도 됩니다. 물론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든지 금방 봤던 이런 지도 같은 거 이런 지도인데 이 도면은 지금 현재 제가 실제 크기에서 2000분의 1로 지금 축소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런 것 가지고도 어떻게 돼서 작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AD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준 만큼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돌려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라인 명령어를 정확하게 쓰는 방법 하고요. 그래서 라인, 삭제, 좌표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